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저희 주식대학 방송은요,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부터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대학과 50분간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에 대한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족집게 종목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족집게 종목으로 두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종목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더 다양한 시장 대응 전략들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전략들부터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팍스통신망으로 접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족집게 종목 받아보시니까요. 오늘의 족집게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입장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역시나 상승률에 있습니다. 자, 방송 공략주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해주셨던 뉴플렉스, FP11 관련주로 소개해주시고 현재 4.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현재 75%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처셀은 특히나 방송에서 두 차례나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세포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현재 5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봇 테마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미리 소개해 주시면서 50%가 넘는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SL로도 42%, 칩스앤 미디어 반도체주로는 현재 25.4%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한 테마 소개해 주시면서 꾸준하게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FP11 관련주로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4.3%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FP11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드렸고 좀 단기적으로도 상승세 기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실제로 방송 이후로 단기간에 4.3%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3% 빠른 시간 안에 상승세 기록하면서 역시나 뉴플렉스로 4.3%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주 공략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세포치료와 관련 있는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라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3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14일, 2월 21일 두 차례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셨고 두 차례 공략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세포 치료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만큼 자신 있게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7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의 흐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신다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네이처셀 같은 상승률 역시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죠. 2월 초쯤 생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공략 시점 이후로 현재 5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봇주 역시나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2월 초쯤 미리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3,000원대까지 상승세 기록하면서 5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에서 모멘텀 짚어주셨고 로봇주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시점 이후로 휴림 로봇 이외의 다른 로봇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공략주가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모두 다 제시해드리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공략주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 역시나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2월 7일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약간의 하락 행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면서 현재 42.7%의 상승률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율주행 역시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테마주 강의 진행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으로 SL이라는 종목 방송 공략주로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42.7% 기록하면서 역시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지만 결국에는 40%, 50% 넘는 상승률 기록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역시나 1월 말쯤 생방송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5.4%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월 31일, 1월 말쯤에 공략 주셨고 그 이후로 현재 25%의 상승률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25%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제약바이오까지 다양한 테마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오늘도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오늘 요새 또 장이 왔다 갔다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솔직히 뭐 감이 안 잡혔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장이 끝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뭐 관세가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FTA가 협상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사실상 뭐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25%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잘 나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잘 나면서 이거를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사실 계속 요새 장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장이 안 좋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제가 왜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다 맞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조금씩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래 걸리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는 다시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호 관세가 뭐 전 세계에다가 이제 미국이 때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은 몇 퍼센트일 것이고 일본은 몇 퍼센트일 것인지에 대한 좀 이제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니까 중국이 한 34%, 네. 34%, 네. 일본이 24%. 맞아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도 중국보단 나은데 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쵸. 일본보다 왜 높지? 비슷한 이게 뭐 거 아닌가요? 1%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1%도 한 수백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뭐 1%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겨야 돼요. 이제 코로나 네. 때처럼 뭐 팬데믹 때처럼 이런 시장들이 뭐 확진자가 몇백 명 뭐 더 추가됐습니다. 뭐 이런 계속 기사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성이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성 좀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었거든요. 네. 또 이제 국내 계좌를 또 만들었어야 됐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좀 간소화를 시켰어요.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냥 자기네들 해외 통합 계좌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다음 주 중으로는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25%, 중국에는 34%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조금 받은 증시이지만 앞으로 국내 증시는 이것을 회복해 나가면서 다음 주 중으로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시장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대학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 흐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섹터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도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강의 섹터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앵커님, 네, 요새 시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부정적이죠. 네, 요새 앞으로 어떻게 좀 어느 섹터들이 좀 괜찮을지 생각하고 있었던 섹터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방산이나 조선 쪽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그 관세 부과 때문에 사실 많은 업종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산과 조선은 비교적으로 자유롭다고 들었거든요.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아닙니다.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길래 네.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너무 제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방산이라든지 이쪽이 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산이랑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미 많이 간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방산은 그쵸. 너무 많이 갔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애들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오. 방산이라든지 이쪽 섹터에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방산처럼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녀석을 2부에 준비를 했습니다. 2부예요? 2강에 준비를 해왔고 네. 1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없이 갑자기 날라오를 녀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 나오고 뭐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종목 바로 1강 오늘의 강의 섹터는
의료 AI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효과 쫘르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펼쳐졌는데 네. 의료 AI. 자, 의료 AI라고 하면은 야, 이거 몇 년 전에 핫했던 거 요새 조금 한물 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 또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 혁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에는 의사들, 베테랑 의사들이 네. 뭐 어디 수술 위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수술을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본인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네.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도 내 치아 위치, 구강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이후에 가장 그 편안한 위치에 식립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3D 프린팅 기술로 컴퓨터가 다 AI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식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의사한테 알려주거든요. 예전에도 임플란트 그 식립을 잘하는 의사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진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혁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몇 주 전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줄기세포 관련주를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런 애들이 네. 굉장히 크게 핫하게 올랐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갑자기 랩하고 있죠. 자, 지금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일본에 또 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온 일강 기업이 바로 일본의 인허가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면은 일본 쪽이 의료 쪽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그 개방적인 상태예요. 개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도 이거 허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 종목에서도 일본 인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게 수술 로봇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대신 진행을 해줍니다. 사실상 거의 뭐 네. 무릎이라든지 뭐 어디 관절 같은 뭐 어깨라든지 요런 것들의 관절 부분에 그 인공 관절을 넣어주는 것들을 AI가 옆에서 대신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의사가 어느 정도 진단을 해주고 상담을 좀 해주고 실질적인 수술은 거의 다 AI를 통한 수술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그러면은 의료 AI 시장이 굉장히 그 전망이 좋겠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섹터 의료 AI라고 합니다. 의료 AI 관련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는 의료 현장에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 단축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도 이제는 이 AI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 AI가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료 AI 시장도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성장성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의료 AI 쪽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의료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공략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섹터 의료 AI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족집게 종목 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접속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또 이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시고 현재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사실 네. 네이처셀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종목도 혹시 네이처셀처럼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네이처셀처럼 갈 겁니다. 오, 그렇게 저는 자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돈을 벌기 힘든
줄기세포였었죠. 네. 줄기세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가가 다 통과가 된 상태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네이처셀은 지금 일본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줄기세포 실제로 배양 네. 그거를.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수술 로봇이잖아요. 네. 수술 로봇인데 이 수술 로봇을 일본에다가는 인허가를 받은 상태고, 원래는 인도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그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인도 시장 1위 파이를 한 30.7%로 그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의료 로봇 1세대예요. 1세대. 의료 로봇 1세대고 인도 시장 인도 인구가 한 1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장에서 이미 1위인 상태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입지를 다 다진 상태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인도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제 일본 넘어가가지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의 그 장악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재밌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도를 지금 섭렵을 한 상태예요. 인도를 섭렵을 한 상태고 네. 일본까지 섭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나중에 유럽이랑 미국 쪽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 기업이 뭐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료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까지도 제가 봤을 때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도 시장 먹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인도와 중국 이거 두 나라만 먹어버리면 사실상 달러 외화벌이는 거의 게임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이처셀과 이 기업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2025년도에도 의료 쪽에 큰 혁명이 들어올 것이, 혁신적인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바로 그 의료죠. 의료. 그쵸. AI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의료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기업은 의료 로봇 관련주로 국내 1호예요. 1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뭐 스무스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처셀이 네. 갑작스러운 급등이 급등이 뭐 나왔죠. 줄기세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뭐 그와 버금가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지금 보시면 얼마나 귀여워요. 이 로봇이 귀여운 로봇이 팔 두 개 네. 들고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나중에는 그 의사들이 뭐 진찰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어지나, 뭐 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나중에 뭐 의사라는 직종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죠, 갑자기. 그런데 이게 AI 그 로봇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기업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이거 한 100만 원, 한 1000만 원 넣어놓고 우리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네. 해도 정말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네이처셀과 비교를 도와주셨는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에 소개해 주시고 75%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역시나 그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인허가를 받았고 인도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로봇 1세대라고 하고요. 지금 인도를 넘어서 앞으로 유럽 과 미국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늘 기업이 의료 로봇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료 AI 관련주 첫 번째 강의 섹터로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족집게 종목 딱 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힌트 들으시고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QR코드인데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의료 AI와 로봇이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류가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 기업은 로봇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뭐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네. 너무 혼자 움직이잖아요. 네. 뭐 오늘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도 아주 뭐 시원하게 네.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유일을 잡았어야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나올 땐 이 친구는 잘 안 움직입니다. 네, 잘 안 움직이는 게 팩트고 뭐 네.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로봇 녀석들이 올라갈 때는 로봇 녀석들이 올라만 간다. 걔네들만 올라가고 이 의료 로봇은 잘 안 움직인다. 아, 좀 별개로 움직이는군요. 네, 그렇죠. 별개로 움직이고 제가 봤을 때 이 녀석이 한번 움직이려면은 네. 자, 관세 이야기가 약간 좀 줄어들면서 네네. 시장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자,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차트가 중간에 또 멋있게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가 보면은 한 8,000원대에 자리를 위치를 해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요? 굉장히. 여기서 만약에 121선을 지지를 잘만 받아준다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거고 이 크게 슈팅이 나온다라는 건 지금 한 8,000원대인데 한 11,0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11,000원이요? 11,000원 한 20-30%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상의 매물대를 뚫어준다. 그 한 10,000원, 11,000원대에 또 매물대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몰려 있는데 이거를 약간 뚫어준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16,000원까지는 스무스하게 갑니다. 우와.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계좌가 따뜻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철이 양반아 언제 팔면 되냐 물어보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요새 이슈들이 많아요. 네.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번에 관세를 어떻게 관세 25%를 어떻게 좀 돌파를 해나가야 할지 온 역량을 다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해주면서 혼자 올라가는 녀석들 있잖아요. 지금 네. 이슈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올라가는 애들 별개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만 해도 이 녀석은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AI, 뭐 로봇 이런 것들 중에서 내 계좌에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가면은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돈 우리나라 지금 애 못 낳잖아요. 애가 지금 장난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아이 관련주 꿈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뭐 꿈틀꿈틀 하는데 맞아요. 그런 애들 그리고 또 이제 로봇 관련주 로봇. 제가 가지고 온 요 종목들 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만 놓으시면은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올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요. 네. 돌아가면서 어느 날은 우리나라가 아이 없어가지고 큰일 네. 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꿈비 이런 애들 슈팅 나올, 제로투 세븐 슈팅 나올 거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또 이제 해외 수출 네. 몇 조 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그런 애들 나올 거고. 어. 그런데 이 녀석은 계속 나올 거예요. 꾸준하게. 왜냐하면은 로봇 시장 자체가 완전 노다지거든요. 지금 금싸라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개발만 하면은 돈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 AI 이쪽 의료 로봇도 반드시 챙겨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8,000원대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121선 지지를 하는지 잘 살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조금만 회복하더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이 의료 AI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로봇 1세
4대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도 시장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첫 번째 의료 AI 관련주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파일을 확대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의료 AI 관련주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75%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부 종목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족집게 종목명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섹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앞서 전문가님께서 2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2부 종목이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오.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일단은 벌써 한 4월인데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2025년 된 지도 벌써 이제 4월 좀 있으면 여름 되거든요. 네. 갑자기 순식간에 여름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입고 있다가 나중에 반팔 네. 입고 오고 이렇게 되는데 순식간에 더워지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거 블랙아웃 된다 뭐 전기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이슈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러면서 또 무슨 생각했냐면 요새 방산이나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그 녀석 후발로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서 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또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원전이겠구나. 자, 강의 섹터는 원전입니다. 오. 저는 가끔 네. 그 방송을 하면서도 소름이 돋을 때가 좀 있거든요. 종종 그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소름이 진짜 네. 돋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전 두 글자 딱 말씀드리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요? 이게 갈 겁니다. 아주 원전. 크게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이 원전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한수원에서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네.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밀어주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원전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전으로 유명해요. 워낙 유명한 그런 기업이고 1부 종목은 갑자기 뜬금없이 슈팅 나오는 종목이라면 네. 2부 종목 또 뜬금없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스무스한 그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전 수주전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도 엑스에너지라는 SMR 기업이 있거든요. 네. SMR은 요새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몇 년 그럼요. 전까지만 해도 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알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SMR은 작은 원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은 원전 같은 건데 이제 엑스에너지에서도 SMR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2021년도부터 2023년도였나 어쨌든 몇 년 됐죠. 몇 년 전부터 협력을 진행을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또 체코 수주전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체코 수주 가격이 한 24조 정도? 맞아요. 2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이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원전 쪽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SMR을 위해 가지고 이 기업이 대규모 제작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체코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원전 수주권을 따내기 위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요새 에너지 전쟁을 뭐 거의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에너지 전쟁은 한참 됐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관세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뭐 러시아랑 뭐 이쪽에서는 또 계속 전쟁을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파이 싸움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화석 연료는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런데 땅 팠더니 더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 수주권이라든지 원전 파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2050, 2040 넷제로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인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강의 섹터는 원전, 여러분들이 원전이다. 일단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섹터는 원전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전주 굉장히 오랜만에 또 준비를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전 수주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수주전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SMR 관련했을 때 대규모 설비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전주 안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강의 원전주 안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족집게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족집게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오늘 족집게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고 종목명이 궁금해요 혹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전문가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도와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네. 기존에는 이 체코 원전 수주가 3월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 4월에서 5월까지도 네.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데 또 원전주의 주가 영향에는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상 이미 다 미쳤습니다. 이미 코스피 코스닥이 네. 폭삭 가라앉으면서 트럼프가 쏘아올린 그 어마어마한 공에 큰 공, 네. 다 뼈가 다 아. 박살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많이 맞았어요. 네.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거 좀 미뤄졌다고 해서 큰 여파는 오. 없을 것이다. 별로 없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관세에 맞았습니다. 관세에 맞아서 아주 아픈 그런 상태인데 네. 일단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4월, 5월, 4월 중순이라든지 5월 초로 미뤄졌다라는 거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방산으로 통해 가지고 달러를 굉장히 쏠쏠하게 재미를 봤잖아요. 네.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30여 개의 기업을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들 체코로 떠나라 하고 해가지고 뭐 계속 만들고 있으면 예전부터 뭐 팀 코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 또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이게 지금 사진이 2024년도 작년 거죠. 아랍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그 시장 개혁을 위해 가지고 원전 수주권을 진행을 한 거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 이제는 2025년도는 체코 수주다. 오. 그래가지고 사진이 또 바뀌겠죠. 바뀌면서 또 이제 원전 이슈들이 새롭게 올라올 겁니다. 지금 방송 네. 보시는 분들도 요새 무슨 방산 막 계속 쭉쭉 올라가는 뭐 유일 로보틱스나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오른 녀석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오른 녀석들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산업부도 원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뭐 한수원과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설사들 큰일 났습니다. 건설사들도 뭐 줄도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시장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구조 개편이 안 되고 그런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 건설사들이 해결 방안으로 뚫고 아파트 안 짓고 이제 뭘 짓고 있냐면 원전 기술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전 SMR 시장에 건설사들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SMR 시장을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사들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실질적인 건설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랜트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중공업 회사들까지도 다
SMR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파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 시장, 건설 시장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원전 건설, 화력 건설, 뭐 그 발전 쪽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현대, 대우, 한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GS, SK, 한전은 뭐 이미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건설사 대기업들, 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SMR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그런 애들이 기술력을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점점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온 2부 종목은 이미 기술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그러니까 소형 모듈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원자로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뭐 계속해서 물 공급해가지고 냉각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지리적 특성 뭐 이점들 다 갖춰가지고 뭐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SMR이 그런 건데 이런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시장 진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현재 시장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SMR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부 종목은 원전으로 여러분들이 유심히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원전주와 관련해서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소식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4월 중순에서 최대 5월까지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원전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는 SMR 건설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원전 안에서도 이 SMR과 관련 있는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기업은 이미 SMR과 관련해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주 안에서도 SMR 관련주인 오늘 기업 많이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정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SMR 쪽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SMR 관련주 이외의 원전주들은 좀 상승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자, 일단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같이 오르긴 할 겁니다. 아, 같이 네, 오르긴 같이 해요? 오르긴 할 네.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원전 기업들을 보시면은 뭐 원전 기자재 만드는 업체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은 다 SMR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다 SMR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염두에는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전 섹터들은 같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변동성 좋은 녀석들 있잖아요. 네. 조금 가벼운 녀석들. 떠오르는 그런 애들. 종목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네.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2부 종목에서는 조금 안전빵으로 좀 시총이 있다고 안전하게. 보시는 걸까요? 그 묵직한 그런 녀석이다. 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한 그런 기업인데 뭐 조 단위가 됩니다. 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나? 너무 힌트를 많이 주시네요. 그 뭐 몇 년 전에 이름도 바뀌었었어요. 오, 다 네. 알려드립니다. 네, 다 그러네요.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요새 코스피 코스닥 많이 내려앉으면서 조금 묵직한 그런 기업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녀석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 기업을 특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 2025년도 올해부터 한 4, 5년 동안 2029년까지 계속 원전 수주권들이 따 놓아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미 건설을 합니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럼요. 2029년도까지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어 있고 체코에도 2기가 진행될 것이고 국내에도 2기. 2기 진행될 것이고 대형 원전 총 해가지고 2029년도까지 한 8기를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향후 매출 건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주를 다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그 대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연 매출이 항상 한 15% 정도씩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고 매년 10조 원 이상 수주를 따내고 있다. 그리고 따내는 것을 네.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 10조 원이면은 뭐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SMR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22% 정도 됩니다. 엄청 22%. 높네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투자만 한다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연간 물론 그게 정확하게 연평균 성장률이랑 내 계좌 성장률이랑 똑같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순 똑같으면 없죠. 좋겠지만 그렇게 네. 힘들긴 하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한 20% 정도씩은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요새 이제 한물 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향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여러분들 계좌를 넣어 놓으면은 아주 훌륭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정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원전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고 탄탄한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원전 수주가 앞으로 4년에서 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수주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었다 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 공략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 연평균 성장률도 짚어주셨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22%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SMR 관련 시장이기 때문에 원전 안에서도 SMR 관련주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박스통신망에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종목에 대한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 2부 종목의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차트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녀석을 잘 안 가지고 오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는 녀석들 잘 안 가지고 오고 보통 다 이렇게 눌려서 반짝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을 가지고 오는데 네. 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잡아야 하지 않나. 지금 약간 눌리는 그 타이밍이 정말 적재적소가 알맞은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한 3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3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져가지고 한 2만 3천원, 4천원 요 자리 부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잘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 주는지 여기에 또 한 2만 한 3천원 부근에 약간 또 지지 라인이 제 눈엔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기만 잘 맞고 잘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큰 슈팅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 녀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공략을 해드렸을 때와 비슷한 그런 녀석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 올라가다가 한번 잠깐 눌렸을 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공략을 해드린 이후로 지금은 뭐 저기 하늘로 가 있습니다. 하늘로 가 네. 있는데 이 녀석도 아마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흐름을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표가 말고 손절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손절가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이탈하면은 바로 털어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22,000원을 돌파를 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종목은 18,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네. 18,000원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23,0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하고 22,000원을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이거 언제 파냐? 이거 수익 지금 한 50% 나왔는데 이거 언제 파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치열 이 양반 언제 팔면 되냐? 지금 수익 중이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족집게 종목도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족집게 종목 원전주 안에서도 SMR 관련주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원전 수주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코 원전 수주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힌트 주셨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원전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원전 안에서도 SMR 관련 주를 살펴보자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SMR 분야에서는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23,000원 지지 가능할 시에 큰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